네, 안녕하십니까. SAP 석세스 팩터즈의 한광무입니다. 안녕하세요. SFS 프리세일즈 하고 있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3차 웨비나인데요. 그렇죠. 1차, 2차에서는 저희가 성과 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좀 상시 성과 관리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들려드렸고 3차, 4차는 또 이제 주제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이제 변화가 많죠.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고 뭐 S사가 L사로 최근에 계열사도 넘기고 막 그런 변화가 많은데 사업 구조 개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사업 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우리 HR 솔루션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우리 HR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이제 여러 한국의 주요 그런 어떤 그룹사라든지 또는 뭐 컨설팅 펌 여러 그런 어떤 HR 마켓에서의 보이스를 모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2016년에 핵심 동일일 것인가 그런 걸 분석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정 인사 지침이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로 대변되는 하나의 어떤 성과 관리의 큰 흐름이었고 두 번째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 김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올해 변화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그런 어떤 HR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 참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HR의 어떤 부분들이 이걸 위해서 강화돼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여가지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까 했는데 아무쪼록 요번 3차, 4차 웨비나에서 요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4차 웨비나에서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데모를 통해 가지고 실제 시스템이 구동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런 HR 시스템에 담겨져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정말 신문 보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97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아직 익숙합니다. 제가 근데 또 한 10년 주기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어떤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기업 구조조정 개편 아니 그 M&A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시던가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월 달에 제가 이제 고객사를 방문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S사에서 L사로 이제 계열사가 분리 매각이 됐고, 그래서 L사 쪽에서 이제 S사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래서 그렇죠. HR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또 이제 그게 앞서서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와서 방문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그 L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S사 예. 인사 제도는 한 3년간 유지하고, 그대로 간다. 그렇죠. 예. 하지만 시스템은 금년까지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그런 속죄가 있었고요. 예. 근데 뭐 다행히 L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솔루션 관점에서는 큰 무리 없이 S사의 인원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통합이 일어났을 때 인사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궁금해요, 그렇죠? 뭐 이 사례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D 그룹에서 또 했었는데요. 아하, 예. 실제로 D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는 아니고 해외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실제로 이제 직접 나가서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M&A를 통해서 M&A로. 이제 예. 회사 규모를 키워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제도 같은 게 통합이 안 된 거죠. 실제로 제도 통합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시스템도 통합이 안 된 거죠. 아하하. 그래서 예.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인원을 알고 싶은데 실제로 그룹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몇 거죠. 명인지 모르고. 그렇죠.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지만 예.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아마도 이만큼 있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하시면서 그렇죠. 적용을 해야 되는 이게 그렇죠. 참 깜깜이 뭐, 개혁이라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구조조정 이런 것도 하나의 큰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만 이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국내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수 부진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이제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미 간다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삼성전자는 뭐 90% 가까이 2014년 추정치인데요. 인력의 한 67%, 70% 정도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을 다 때려 넣어도 거의 2011년 이후에 이미 절반 이상이 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인력이 넘어섰다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뭐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어떤 임원을 활용하는 일로 봤을 때도
60%가 해외 비중인데 1.45%가 국내 비중. 그보다 더 높은 게 부재원 비율이에요. 부재원 비율 2%가 넘어요. 사실 저 뭐 그냥 이렇게 때려보면 100에 한 2명 정도씩 주재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해외 사업장에 최소 2명 이상은 주재원분들이 다 이렇게 가 계시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한국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건지 사업 구조 개편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게 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저기 좋은 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최근에 제가 2개 고객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기업은 아니고 예. 중견기업입니다. 뭐 D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지만 중견기업도 이제는 이제 글로벌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저희가 했었는데 실제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본사의 인사제도를 그쪽에 어떻게 확산할 거냐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중견기업조차도 글로벌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뭐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예, 관리해야겠다. 좀 더 예. 이제 뭐 시스템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재원 나가서 사람이 관리하던 것보다는 좀 더 시스템매틱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이런 시스템조차 없으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떨어집니다. 외국인 지원에 와보고 한국 기업이 돼가지고 아니 이거 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PC도 없고 이거 무슨 온보딩도 안 되고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불러모으기도 힘든데 와가지고 더 이제 로열티를 떨구는 이런 부분이 이제 HR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퍼튜니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통합을 넘어가지고 사실 실제 그런 어떤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이제 글로벌에 전개하든지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타난다면서요. 직접 들어오신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적어놨는데 어떤 얘기들입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원진들이 경영진들이 HR에 대해서 좀 뭐랄까 컴플레인 한다 보십니까? 그럼 뭐 저희가 2년 전에 저 마스터 플랜 할 때 많이 봤던 내용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D사에서 마스터 플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 사용자 계층별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문을 했었는데 뭐 계층별로 사실 엔드 유저 그러니까 인프로이들은 이제 최신 UX 이 기술이 발전했는데 모바일 솔루션도 가지고 싶다, 모바일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든지 어떤 UX 쪽에 어떤 니즈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여기 사용자들은 이제 좀 그렇게 그렇죠. 편하게 쓰고 싶다 그쪽이시고. 그렇죠. 이제 경영진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인력 정보가 없다. 인력이라든지 인력들이. 아니면 임금비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데 뭐 재무는 사실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반해서 인사는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 정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 정보에 대한 요구 상당히 강했었고요. 네. 또 하나의 관점은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또 탤런트 서치 기능.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는 예.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룹사 인력을 찾고 싶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한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숨어 있는데 이걸 참 그렇죠. 못 찾으니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최소한 찾는데 전화로 연락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리고 2달 걸리고 뭐 그런 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인재 검색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거 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글로벌 인사 담당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헤드카운트 정도, 그 다음에 OT 몇 그렇죠. 시간 했을까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좀 구조조정 같은 게 해야 될 때 유럽 같은 데는 뭐 소셜 슬랙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애가 몇인지 애 나이가 몇인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과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한 달 걸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막 전화 때려가지고 엑셀 먹고 이게 사업 구조는 지금 막 바꿔야 번개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HR이 구사를 먹는 겁니다. 보면은.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50개 정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형태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D사 이렇게 A사로 되어 있는데 A사 사례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했을 때 봤은 각사에서 각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한 5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통합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데이터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한 인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HR에서 그래서
하나의 인사 시스템을 글로벌히 가지겠다. 그런 어떤 플랜을 세웠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얘기 모르는 분 한 분도 없는데 그렇죠. 이거 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 이거 구축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우시던가요? 많이 걸리시던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왁구가 잡혀져 있는 그런 사실 솔루션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일단 뭐 시스템 구축 관점에서는 사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 앞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 표준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에포트는 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정교하게 하면 그다음 심어가 돌리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시스템 관점에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리포트, HR 시스템 관련 리포트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 운영 부분은 뭐 95% 이상 일단 시스템을 하고 있다. 뭐 사실 한국 기업들도 국내에선 다 시스템을 쓰시니까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면은 글로벌 HR 자체를 통합하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가 보면 2015년에도 한 25%가 이미 추진하고 있어. 그 전부터 해가 계속 저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글로벌 통합,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부분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SAP도 멀티내셔널 컴퍼니 중에 하나고 국내에도 그런 어떤 멀티내셔널 컴퍼니들 지사가 많습니다. 가셔가지고 인사 정보 안 나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없죠. 그러면 미국의 탐이 뭐 하는지 조직도가 뭔지 쫙쫙쫙쫙 나옵니다. 거꾸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눌러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던가요?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못다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오퍼튜니티가 있다. HR이 이제 많은 것을 개선하고 그런 밸류 애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첨언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완전히 국내 기업도 많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00년대부터 제가 알기로 한 6군데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글로벌 통합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인력에 대한 정보를 뭐 보고 계신 회사도 많이 있고요. 또 일부 회사들은 실제로 출하는 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좋지 않아 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또 글로벌 HR 시스템을 말씀을 할 때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표준화. 예. 그렇죠. 그다음에 96%, 93%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것도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은 있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의 정합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인지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데이터의 그런 어떤 그렇죠. 정도, 정확성. 예.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가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분석 정보를 또 만들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뭉쳐놔야지 이게 막 서로 섞어가지고 이걸 뭐 업로드하고 뭐 배치로 돌리고 해가지고 정말 안 맞죠. 그러면 그렇죠. 데이터가. 뭐 2000년도 5년부터 10년까지 글로벌 그 HRS 시스템 구축할 때는 사실 그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글로벌 HRS를 구축할 거냐.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별로 서버를 둘 거냐. 전략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파트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거의 모든 고객사들이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모든 인사 데이터를 두는 통합 관리하자. 그렇죠. 글로벌 그렇죠. HRS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인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넘어가죠? 아이고, V자가 많이 뜨네. 자, 이래서 이제 글로벌 쪽은 저런 통합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그렇죠.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분석이다 해서 분석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통계부터 해서 그걸 좀 가공해서 리포트로 만들고 그걸 이제 애널리틱스를 해가지고 보다 높은 그런 어떤 정보 형태로 만든 다음에 향후를 이제 보는 플랜 프리딕션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제 이 리포팅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애널리틱스까지 넘보는 그런 단계를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다는데 실제 애널리틱스까지 넘어간 리포팅 이상을 넘어간 기업 사실 또 많지는 않아요. 한 8% 정도만 잘 활용한 걸로 나오니까 한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한국 기업도 지금 많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저희들이 이제 ERP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이쪽 분석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HR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고객사도 많이 있지만 현재 봤을 때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고객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은.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매트릭, 어떤 매저로 어떤 걸 볼 거냐가 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현업 경영진들이 아니면 매니저들, 관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내 활용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뭐 저희가 또 2015년 되면서 저희가 석세스 팩터를 또 오늘 소개하는 솔루션이지만 예. 그런 기능에서는 또 상당한 또 신규 기능들이 있고 진전이 돼 사전에 있고. 컨텐츠도 예.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도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글로벌은 상당히 핫한 것 같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의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저도 한국 어떤 헤드쿼터 기업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쪽 정도 그냥 막 사실 사업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데 거기 따라가지고 리포트를 빨리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저거라도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저것도 사실 데이터도 없고 있는 데이터도 IT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내려주세요, 뭐 쿼리 떠주세요 하면 또 IT는 또 IT에서 바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분은 또 HR은 또 요만한 그런 자기 태스크 중에서도 한 10분의 1이니까 밤에 이제 밤늦게 남으셔가지고 이제 떠주면은 이제 그거 이제 보면서 밤 12시부터 이제 HR 작업하고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조를 잘. 그렇죠. 근데 뭐 요즘은 툴이 이제 온라인 툴로 해서 그 사용자들이 이제 사실 IT 요청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쵸. HR 이젠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마 다음 페이지 나올 것 해야 같은데요. 되니까. HR 담당자들이 직접 리포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네. 애널리틱스 같은 건 사실 보면 이제 해외 지사가 있으면은 그게 좀 한국은 보면 큰 기업들이 좀뭐 과점 형태로 있어가지고 서로 비교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한데 또 그거랑 또 외국이랑 다이렉트 비교해도 약간 그런 시사점 찾기가 어려운데 지사가 있으면 지사에서 뭐 사람을 뽑겠다 안 뽑겠다 하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정말 사람이 많은 정량 옆에 그렇죠. 사람 보시랑 우리랑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뭐 지사랑 뭐 얘기하고 HR 애드밸류하고 뭐 연봉 그런 급여 수준을 본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데이터 상당히 활용률이 높은데 아직 뭐 이쪽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효율성 또는 어떤 그 비용 절감 이런 데도 그렇죠. 파워풀한 툴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분석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딕션 또 요즘은 또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프리딕션, 예측까지 한다. 이게 그쵸. 알파고네요, 알파고. HR의 알파고 프리딕션. 네. 그 구글 피플 어널리틱스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 중에 이제 구글은 사실 이제 기업 자체가 이런 게서 먹고 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R도 이렇게 아니 뭐 피스타치오를 많이 먹게 하려고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웃을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이렇게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사업에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HR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다 녹여서 HR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 만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사례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뭐 국내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의 CHRO를 만났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국내 기업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HRO가 말씀하신 걸 보면 실제로 그 직원들의 집이 그 오피스랑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통근거리.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해 보고 싶어 했고요. 성과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리가 성과 영향을 준다 그러면 실제로 오피스를 내가 뭐 여러 지역에 집을 사주나요? 집을 사주진 않죠. 그렇지만 오피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모바일 오피스 형태로 해준다. 그렇죠. 모바일 오피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는 높인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일단 오늘 아마 올해부터 검토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그걸 구현하시지 기대가 않을까.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미국 기업도 보면 하는 기업하고 안 하는 기업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죠. 한국도 보면 이제 사실 이미 하는 기업도 있고 아예 지금 이제 데이터도 없는 기업도 있고 네. 참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런 HR의 수준이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큰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들이 전략적 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HR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라고 했고요. 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HR 분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술자리 가도 뭐 경영진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에서 오신 분들 재무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인사분들은 하는 얘기가 결국 너 얘 알아? 여기 누가 알아? 근데 그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인사 보니까. 그것도 예, 물론 중요한데 네. 이게 좀 우리도 데이터 드리븐된 이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여기는 이제 어떤 레이버 코스가 이렇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고 이런 어떤 모습이 되면은 더 낫겠다. 뭐 그런 그렇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다 하는 거고 뭐가 좋아지느냐? 실제 저런 것들을 한다면은 역시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성과가 이게 HR이 바로 성과를 때릴 수 있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애널리틱스나 데이터 통합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건비 관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든지 핵심 인재 관리. 사실 이 세 개가 HR 핵이죠. 세계 보시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바로 이걸 가지고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많은 어떤 HR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 좀 이런 것들을 그럼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HR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성과 관리하려면은 좀 그런 어떤 표준적인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라든지 글로벌로 본다면은 다양한 그런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준법 사항이라든지 특수성 그런 걸 어떻게 시스템에 담을 수 있어요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뭐 페이를 모든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 줄 수 있나요라든지 리포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표준화된 게 자동으로 쫙쫙쫙 올라오냐 플러스 그때그때 나타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표준 직무 체계, 국가별 급여, 근태 관리, 국가별 언어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은 표준 리포트 그다음에 리포팅 툴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상시 평가 관리랑 마찬가지로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화면만 소개를 드리고요. 예, 다음 2주 있다가 좀 자세하게 데모를 하는 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석세스 팩터스는 판파트너님 말한 것처럼 저희는 엔드-투-엔드 HR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HR 솔루션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운영, 그 코어 HR하고 그다음에 인력 분석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첫 번째, 그렇죠. 예. 여기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프로파일이죠. 그러니까 사원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화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하고 많이 달라졌던 거는 최신 UX죠. 뭐 최신 UX로서 이제 프로파일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그렇죠. 프로파일이 두 개가 있고 왜 두 개가 있죠? 이게 어떻게 틀린가요, 이게?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퍼블릭 프로파일하고 사실 저희 세대는 좀 뭐 저희 세대랑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영 제너레이션들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소셜 액티비티도 많고 예.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하. 회사 내에서도 어떤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부서라든지 전화번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파일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사원들이 이분은 영 제너레이션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이분은 저와 같은 세대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영 제너레이션은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회사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또 사진도 한 제공이 20년 전 사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정보별로 그룹핑을 했는데요. 그리고 뭐 노처라든지 이력이라든지 뭐 저런 부분도 다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급여라든지 보상 하여튼 인사 마스터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걸 통해서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 데모에는 좀 뭐 국가별 그런 아까 글로벌 그런 얘기를 더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런 뭐 국가별로 다른 정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오른쪽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아이디 정보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강호준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있다. 예.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죠. 주민번호를 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강호준 대신에 미국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을 관리한다. 톰. 미국 사람을 예. 관리한다. 톰을 관리한다. 예. 그러면 사실은 RSN 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그쪽 레지스트레이션. 예. 그렇죠. 여기 먼저 소셜 시큐리티 넘버인가 아이디인가 그렇죠. SSN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이 또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별로 글로벌하게 템플릿이 틀린 걸로. 그렇죠.
글로벌하게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좀 스탠다드에서 미리 사전에 인사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다 딜리버를 해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고객사에 특화된 정보들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예. 하느냐? 이거 더 넣고 싶다. 그렇죠. 그걸 또 뭐 질문을 가지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이 아니고요. 코딩 할 필요 없이 필드를 정의하시면 그 필드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추가로 쓰고 싶다 하면 그대로 그렇죠. 정의하는 거죠. 추가로 여러 어떤 번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만 해주시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그런 공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플렉스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다음 데모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다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조직도고요. 기본의 기본인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능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인물 조직도다, 뭐 저희들이 사진 조직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왼쪽 게. 그렇죠. 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이제 사진 조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첫 예. 번째가 이제 리포팅 라인, 그러니까 보고 라인에 따라서 사진 조직도가 구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팀장하고 팀원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도를 그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포지션 베이스, 포지션 베이스로 또 조직도를 나타내고 우리나라스럽네요, 약간. 그렇죠. 딱 조직도가 딱 있고 사람이 딱 막히고. 뭐 포지션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예. 실제로 포지션은 이제 정원 관리, 그렇죠. 정원 관리 때문에. 정원 관리할 때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관리 쪽에서 CDP라든지 아니면 그 후임자 관리 일 때는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사람만을 가지고 후임자 관리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후임자 관리는 인원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포지션에다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옛날에도 한국에서 이런 조직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했던 기능들이 뭐냐면 조회입니다. 우리 조직도를 조회해보는 쫙 뜨기만 하는. 그렇죠. 예. 정보를 뭐 보고 오는데 지금 저희 석세스팩트에서 제공하는 이 사진 조직도에서는 뭐 사원의 마스터 데이터를 곤친다든가 아니면 탤런트 프로파일을 본다든가 그래서 인사 업무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오른쪽에 포지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신규 포지션을 만든다든가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까지도 이 그래픽하게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자, 그다음에는 리포트 나왔어요, 리포트. 네, 리포트고요. 오늘은 리포트에서 많이 말씀은 드리지 않게요. 일단은 저희 석세스팩트에서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리포트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서 일단 딜리버가 되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표준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걸 이제 다 정리해놓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예를 들면 뭐 사업 명부라든지 예. 아니면 생일자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회사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생일자 리스트 리스트구나. 그렇죠. 생일 받은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뭐 임원분들이 그때 수시로 이제 리포트를 많이 요구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도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 뭐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애동 리포트라고 한국말로 하게 되면 비정형 보고서가 되겠죠. 비정형 보고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리포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정보들을 다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리고 필드들을 다 디스플레이하고 그래서 HR 담당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필요한 필드들을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만 놓게 되면 리포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IT 전화 안 드리고 그냥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 뭐 HR 담당자가 많이 피곤할 때는 HR에 지원을 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HR 담당자가 직접 리포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사실 뭐 그냥 다 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이렇게 조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로직은 또 HR 분이 더 잘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되고 뭐 저기서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소팅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클릭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담당자랑 사용하고 싶겠죠. 보내드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쉐어링할 수 있는 되고. 기능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 중에 또 이쪽 부분에 특별한 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리포트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리포트를 인사팀
아니면 뭐 사업부에 있는 서팀하고 사업부랑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어떤 팀장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월요일마다 뭐 리포팅을 요구하면 달라. 그렇죠. 뭐 부수원 정보를 또 달라든가. 일찍 와서 만들어야지 이제. 그렇죠. 아침 일찍 와서 월요일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걸 메일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월요일 아침마다 필요로 하신 분에게 메일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는 툴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인사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일 안 해도 되는. 일찍 안 와도 와도 되나? 뭐 일찍 오시게 되면 커피 드시면 될 거예요. 아 이제 커피 먹으면 잘 날라간지 확인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아 좋다. 자 리포팅 기능은 이제 끝났고 예. 이제 저희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애널리틱이겠죠. 애널리틱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석세스 팩트의 큰 장점이 뭐냐하면 애널리틱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인사 담당자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어떤 매트릭을 쓸 거냐, 어떤 메저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석세스 팩트의 장점이 뭐냐면 2,000개 정도의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매트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매트릭을 2,000개요? 그렇죠. 어떤 매트릭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만 하시면 되고 결정하시고 나서 저희 석세스 팩터가 제공해주는 어떤 데이터 레이아웃에 데이터를 필인하고 업로드만 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이제 보면 교양진 분들도 이게 뭐 HR 뽑아봐 이런 거니까 이게 참 우리도 어떤 걸 가져가야지 도움이 되나 하는데 이미 그렇죠. 이제 사실 시장에서 많이 검증된 그렇죠. 많이 쓰는 주요하다고 보는 그런 것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발 더 고민하실 나가서 필요가 없네. 그렇죠. 두 번째 장점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리포트입니다. 벤치마킹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 고객사가 상당히 많고요. 저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뭐 2.5, 3.5 나오고 뭐 타임 투 필 해가지고 뭐 1.5개월 이게 뭐 어쩌면 긴 거야 짧은 거야 그렇죠. 뭐라 합니까 이거. 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교를 해봐야지 또 나오죠. 인사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했고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의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죠. 타 회사에 오픈하게 되면 또 타 회사의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근데 모든 걸 오픈하느냐 그거는 고객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채용에 관련된 것만 오픈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채용만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플렉시빌리티는 드리고요. 그렇군요. 또 벤치마킹에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때 어떤 범위를 또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스 아메리카 지역을 보고 싶다 아니면 옷 한국 기업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의 비에트남을 보고 싶다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산업을 봐가지고 아니면 나와 동일한 산업을 보고 싶다 또 그것도 아니면 회사 규모라든지 다양한 어떤 옵션이 있고 그런 옵션을 선택해서 내가 비교해보고 싶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팩터즈가 뭐 고객 수가 몇천 개가 넘는데 뭐 웬만한 데는 다 걸리겠네요. 지역이나 뭐 인더스트리는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 큰 보험이라 보니까 설명드릴 내용이 많았는데 바로 이제 그럼 좀 Q&A 형태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태환님 HR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슈는 주재원 등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현지 근로자 등도 포함일까요? 저는 이건 현지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주재원은 당연히 이제 뭐 한국 지원이시기 때문에 뭐 통합을 이제 국내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인 거고. 네, 저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현지인들이 주고요. 현지가 주고 주재원을 포함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재원이 가시면 그쪽 이제 지원 포함된다.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재원 플러스 그렇죠. 현지도 다 포함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맞고 요즘에 그런 추세로 한 통으로 지금 관리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임영란님께서는 주재원은 본사에서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현지에 맞춘 임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HR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요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주재원 나가셨을 때 해당하신 방법인데. 네, 뭐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때는 이제 글로벌 어사이먼트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한국에도 사번이 하나 있고, 그렇죠.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 그러면 미국에도 사번이 하나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현지 사번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두 사번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번에는 의료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미국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는 그쪽에서 나가게 그런 기능까지 다 지원이 된다라고 거기다 이제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펑션에서 그렇죠. 가능하신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경익님께서는 인건비 관리라는 것이 직원의 임금 외의 비용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교육비 비용 같은 것도? 요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뭐 정리하시기 나름인 것 같으세요. 그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그 지표 자체를 네. 통합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로 보신다라든지 뭐 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고 저희 아까 그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뭐 이게 교육비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석세스 팩터스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 뭐 컴포넌트별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관리도 사용하신 LMS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교육비에 대한 인건비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석세스 팩터스로 다 쓰지 않는다 아니면 뭐 재무에 바로 포스팅 회계 전개가 되는 경조금이라든지 아니 복리후생비가 있다. 근데 그런 비용 정보도 부분. 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땡겨가지고 그렇죠. 예, 데이터를 저희 통계 분석 시스템 쪽으로 땡겨와서 인건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창우님, 동일한 인사정보에 대해서 언어별 데이터 관리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어 로그인 시, 한국어 로그인 시 등 해가지고 자 언어별 데이터 관리다. 데이터가 이건 이중으로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코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 부서명이라든지 코드 그런 거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은 바뀌는데 저희가 38개 랭귀지인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랭귀지 주요한 랭귀지는 다 커버가 된다. 주요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대부분 그렇죠. 글로 외계인 빼곤 다 커버가 되신답니다. 그렇죠. 예. 외계인 빼고는 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텍스트 베이스에서 뭐 멀티로 이거는 고객사에서 복수로 관리할 거냐, 멀티링글로 그 관리를 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시면 일단 데이터 자체는 이제 주 데이터로 본다. 시스템 내 코드는 당연히 그런 거고 컨텐츠는 그렇죠. 이제 사실 뭐 고객이 이제 그렇게 이중 그렇죠. 관리하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신 그렇죠. 것 뭐 같아요. 스크린 화면이라든지 화면의 네이블이라든지 뭐 코드 테이블은 전부 다 멀티링글이 된다. 로건 랭귀 따라서 디스플레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태환님 위에 분이 말씀하신 멀티로 언어가 제공하신다면 영어만 되는지 기타 언어 되는지 예 나왔습니다. 외계인어 외국어는 대부분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몇 개국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몇 개 국어도 예 조금 빠질 수도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식님께서는 부서별 적정 인원 산출을 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나요? 적정 인력 산출 이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프로세스가 있다기보다 툴은 제가 보니까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저희 식은 만들지 않습니까? 회사별로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그 워크포스 플래닝 해가지고 플래닝이 더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은 적정 인력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컨설팅에서 많이 한 영역인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리그레션 같은 그런 식은 그런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현재 인력수라든지 어떤 향후의 포캐스트 이런 걸 보셔가지고 조직별로 만들면 그런데 다양한 식을 석세스 팩터즈가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산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리딕티블 애널리틱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워크포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제한적인 시나리오로서 WFP 워크포스 플래닝을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 저희도 이제 알파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인사하려 하는데 그런 게 되면 아마 컴퓨터에 찍어줄 것 같아요. 너희는 앞으로 13명, 여기 15명 이렇게 그렇게 가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종호님, 석세스 팩터즈 국내 적용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례가 있으면은 코어가 아닌 탤런트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시스템적인 것보다도 업무적 프로세스 표준화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자 국내 적용 사례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국내 저희가 47개사가 47개사 예 쓰고 있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탤런트 매니지먼트 쓰나요 혹시? 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객은 이제 PMGM 성과 관리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탤런트 계시죠. 매니지먼트를 오히려 많이 쓴다. 그 막 그렇죠. 적용하신 분들 대부분 코어보다도 오히려 이쪽을 많이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쓰고 계시고 전체 컴포넌트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나요? 뭐 저희들이 아마 뭐 별도로 요청하시게 되면 레퍼런스 비짓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고객사 잘 쓰고 계신 데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경익님, HR과 타 모듈과의 연계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PM, SD, LE 약간 이거 ERP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모듈하고 얘기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사례가 있나요? 했습니다.
일단 석세스 팩터스도 인터페이스나 인테그레이션 툴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테그레이션. 예. 네, 근데 지금 저기서 PM, SD 이렇게 놓으신 거 보면 SAP라 그러면 그러게요. 실제로 SAP는 저희랑 하나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솔루션은 두 개지만 한 개의 솔루션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실제로 솔루션이죠,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빌트인돼 있는 인테그레이션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기존의 고객사에서 EAI 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EAI 툴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얼마든지 구현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API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사례를 하나 어디를 혹시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디가 그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다른 데랑 연계해서 쓰실 수 쓴 데가 있을까요? 액석세스 팩터즈를 현재. 일단 뭐 국내는 두산 사례를 두산 쪽이 아무래도 두산 쪽을 큰 봐야 될 쪽 것 사례다 같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예. 이제 해외 쪽 가게 되면 대부분의 글로벌 해외 쪽, 컴퍼니들이 뭐, 예. 인터페이스에서 다 사용한다라고 같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장경림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양승민님 현업에서 마스터 데이터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분석 리포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했는데 IT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IT 분이신지도 모르겠는데 IT는 뭘 해야 돼? 이러신 것 같아요. IT도 예 당연히 역할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IT도 역할이 다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리포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포팅을 지원했다든가 그런 일은 아마 줄어들게 될 것 그런 게 같고요. 오히려 줄고 그런 거는. 그렇죠. 예. 아니면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시스템이 계속 저희가 커틀리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아. 그렇다면 어떤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적용한다든가. 적용해 본다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인사에 사실 IT도 HR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HR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그런- 활용하게끔 이제 그렇죠. 서비스 개념으로 도와주시는 그렇죠. 쪽으로 그런 많이 쪽으로의 접근하시는 노래에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변화도 같습니다. 생기고. 네. 예. 예,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고 이제 4차 웨비나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이제 글로벌리 시스템이 관리되는 여러 가지 언어 다국적 언어로 관리된다라든지 리포트가 이제 어떤 애드옥 리포트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실제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평가 아니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4차에서 많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4차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